신혼집 없는 거 서운하지 않았냐고요? 저 집 있는데요? 여기 지금 우리 집인데 왜요? 월세라서? 월세 괜찮아요. 어차피 집은 못 사요. 부캐는 경선이가 받았어요. 받아줘서 너무 고마웠어요. 왜냐면 제 친구들 이제 막 결혼한 친구들도 많고 또 경선이가 결혼을 하니까 받으면 딱 좋겠다 해서 부탁을 했죠. 몸매는 어디서 난 거냐고요? 드레스로 꽉 조아줘요. 그리고 그 드레스 재질이 이렇게 뱃살 같은 게 티가 좀 덜 나는 재질이에요. 자, 여러분들 그런 거 걱정 안 하셔도 괜찮아요. 반지 보여달라고요? 이게 제 거, 이게 실버라인 거. 이게 조그만한 다이아들이 박힌 거고요. 여기에 실버라인 거 진짜 지콩만한 코딱지만한 다이아가 이렇게 있어요. 결혼하고 달라진 점은 편집하다가 잘 수 있어요. 집에 안 가도 돼요. 방송하다가 제가 할 만큼 방송하고 그냥 여기서 자면 돼요. 자녀 계획은 가능하면 한 명보단 둘이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하죠. 근데 사실 자녀라는 거는 또 어쩔지 모르는 거니까. 동행 플래너 추천하시나요? 고민돼요. 저는 동행 플래너 너무너무 추천해요. 저는 플래너 없이 못 살아, 정말 못 살아. 완전 이거예요. 나는 발품 팔면서 하는 거 좋다 하시는 분들 빼고는 전 진짜 플래너 무조건. 플래너 비용은 따로가 아니라 스드메 있잖아요. 스튜디오 촬영, 드레스 빌리는 거, 메이크업하고 머리 만져주는 샵, 그리고 결혼식 날 비디오 찍을지 안 찍을지 그거랑 결혼식 날 사진 찍는 거, 이 비용을 다 합쳐서 그냥 스드메라고 말해요. 이거 안에 이거를 플래너님하고 상담을 해서 플래너님이 소속된 회사에 돈을 지불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비용에 플래너님이 알아서 아마 떼가시는 시스템일 거예요. 그 비용에 아마 회사가 떼가는 거, 플래너님이 갖는 거 이렇게 아마 나눠 있을 건데 그게 얼마인지 몰라요. 신혼여행지로 발리 추천인가요? 저는 발리를 추천하는 것보다는 그냥 풀빌라를 추천해요. 어디든지 간에. 결혼식 비용 많이 비싼가요? 결혼식 비용은요, 내가 가지고 있는 주머니 환경에 따라서 얼마든지 맞출 수 있어요. 욕심이 어디까지이냐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아까 댓글에 보니까 식장도 그냥 무료로 빌려주는 곳도 있고 모든 거 다 해서 드레스까지 다 해서 100만 원에도 맞추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렴하게 하려면 정말 얼마든지 저렴하게 할 수 있어요. 플래너님 한 분만 만나보셨나요? 저는 되게 믿는 언니한테 그 언니의 친구가 플래너를 하고 계셔서 소개를 받았는데 그분이 이미 굉장히 경력이 오래되신 플래너셨고 워낙 눈치도 빠르시고 워낙 알아서 해주셔가지고 너무 만족했어요. 드매만 해도 돼요. 네, 맞아요. 스튜디오 촬영을 생략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거는 있어요. 스튜디오 촬영을 안 한 그 언니가 한 명 있는데 그냥 언니가 그냥 흘리는 말로 할 걸 그랬어 라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스튜디오 촬영이 어쨌든 돈이 그 안에 포함이 뭐 1, 200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얼마인지 모르지만. 근데 후회 안 해요. 전 너무 재밌었어요. 플래너랑 하면 플래너가 추천해준 드레스 샵에서만 할 수 있어요? 저도 그게 되게 궁금했는데 아무래도 플래너님이 많이 아시는 드레스 샵으로 추천을 해주실 건데 만약에 드레스 투어를 갔는데 진짜 마음에 드는 데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다시 한번 드레스 투어를 또 요청할 수 있어요. 그리고 드레스 투어 자체가 어차피 그거는 스드메 비용하고 상관이 없어요. 추천을 받고 예약을 플래너님이 해주고 피팅비 5만 원은 샵마다 우리가 직접 내고 다니거든요. 그래서 내가 다시 드레스를 더 보고 싶다 하면은 플래너님 저는 따로 드레스를 또 보고 싶어요 라고 요청을 하고 또 추천을 받고 또 같이 갈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제 세 군데를 같이 가주셨으니까 혹시 못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추천만 또 따로 또 받고 나랑 신랑만 가든지 아니면 나만 가든지 그런 식으로 또 여러 군데 볼 수 있어요. 아쉬울 수 있잖아요. 이 드레스샵 아닌가 싶을 수도 있고 그러면 그냥 5만 원씩 더 내면서 다니면 돼요. 그러니까 돈이 더 드는 거예요. 그리고 저도 그 드레스샵을 딱 선택을 했을 때 후회되면 어떡하지? 막 이런 생각을 조금 하긴 했거든요. 그때 그 마음을 그냥 포기했어요. 됐어. 그래봤자 그냥 뭐 이쁘게 어떻게 입겠지. 그냥 이 생각으로 몰라 이러고 그냥 편집하고 그냥 그랬어요. 그러니까 너무 드레스 예쁠까 어떻게 여기 아닌 것 같아. 인생에 한 번인데 이 마음이 너무 강하면 더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플래너가 마음에 안 들면 바꿀 수 있나요? 네, 바꿀 수 있어요. 제 친구 말로는 플래너랑 하다가 정말 마음에 안 들어서 스트레스 받느니 바꿀 수 있을 때 빨리 바꾸는 게 낫다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 플래너님하고 하면서 그런 생각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그냥 플래너님이 신부님 좋은 대로 하세요. 이런 마인드기만 하면은 웬만하면 문제 없는 것 같아요. 만약에 플래너님이 신부님 그거 안 돼요. 이거 하세요. 이런 사람 없거든요? 근데 그거면은 조금 힘들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으면은 다 괜찮지 않을까요? 메이크업샵 왜 에브뉴 주노 했냐고요? 플래너님이 추천해줬어요. 그리고 메이크업 스타일 어떻게 하고 싶냐고 좀 물어보셨는데 그랬어요. 제 얼굴이 딱히 웨딩 메이크업
할 때 뭔가 특별할 거 없이 그냥 무난하게 하면 되지 않을까요? 제가 그랬더니 맞아요. 딱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괜찮은 대로 추천해주세요. 이렇게 했어요. 부케는 어떻게 준비했냐면 플래너님이 알아서 준비해주셨어요. 약간 플래너님이 주는 선물처럼 그런 개념으로. 대충 플래너님이 어떤 분위기로 갈 건지는 말씀은 해주셔요. 어땠냐면 그냥 파스텔 톤에 깔끔하게 너무 동그랗진 않으면서도 그렇게 한번 가보려고 해요 하면서 꽃시장의 상황을 또 봐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제가 조금 궁금해하는 것 같으니까 플래너님이 먼저 사진을 좀 보내주셨는데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렇게 했어요. 튤립하고 은방울 섞여 있는 거 했는데 저는 은방울이 그렇게 비싼 건지도 몰랐어요. 은방울이 뭔지도 몰랐어요. 근데 이거 되게 비싼 꽃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요 감사합니다 이랬죠. 그래서 당일날 부케를 딱 받았는데 너무 예쁜 거예요. 꽃이 너무 크지도 않으면서 쬐까맣게 너무 고급스럽고 그 튤립 느낌도 너무 예쁘고 그리고 원래 튤립이 여름에는 꽃이 막 펴버린대요. 날씨가 따뜻해서. 겨울에 튤립을 또 할 수 있대요. 그래서 은방울이 이렇게 있었는데 뭐 이게 은방울이야? 저는 그랬어요. 그러고 나서 그 부케를 들고 사진을 찍다가 이제 본식 찍어주시는 이사님이 은방울 좋아하세요? 그렇구나. 부케를 바닥에 놓고 이미지 사진 찍는다고 딱 찍으시다가 이거 은방울이에요? 이러시는 거예요. 네, 은방울이래요. 그랬어요. 은방울이구나 이러시는 거예요. 그렇구나 그냥 그랬죠. 그래서 부케는 플래너님이 알아서 잘 해주셨어요. 청첩장 궁금하다 하셨어요? 제가 못 읽었어요. 청첩장 이렇게 생겼어요. 저희 그냥 모닝글로리에서 저희 진짜 시간이 없어가지고 모닝글로리에 교회 청첩장 이렇게 검색했나? 이런 게 나와요. 이렇게 이런 거 했어요. 그래서 막 이거 엄청 예쁘다 이런 생각도 저는 안 하고 됐네? 그냥 그러고 했어요. 샘플 안 받고 그냥 이대로 그냥 딱딱딱 해갖고 주문! 다 이렇게. 친구들 다 결혼해서 부케 받을 친구가 없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면 그냥 이렇게 랜덤으로 뒤로 던지면 되죠. 부케 굳이 안 던져도 돼요. 맞아요. 그 사진 찍으시는 분한테 저는 부케 안 던질게요 하면 돼요. 걱정 마세요. 다 상황 되는 대로 하면 돼요. 패백은 안 했어요. 저는 그거 몰랐거든요. 패백을 안 하면은 신부가 서운한 거래요. 왜냐면 패백을 했을 때 시댁에서 그냥 흔히 하는 말 시댁에서 이렇게 용돈을 챙겨주시니까 패백을 안 하게 되면 그 용돈을 못 받게 돼서 신부가 아쉬운 거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패백을 하면은 우리 생각에는 손님들한테 인사를 못 하잖아요. 절값이고 뭐고 얼른 한복을 입고 가가지고 밥 먹는데 가서 막 인사도 해야 되고 어른들한테 안녕하세요도 해야 되는데 그거를 못 하니까 패백을 하면 그런가? 막 이랬는데 그냥 안 했어요. 그랬는데 그냥 저는 그냥 패백 안 하고 얼른 한복 갈아입고 사람들 인사할 수 있겠다 이랬는데 감사하게도 실버라인의 가족분들이 좀 챙겨주셨어요. 용돈을. 근데 뭐 사실 돈이라는 거는 그냥 마음이 감사한 거죠. 패백이 뭐냐면 그거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쪽두리 이런 거 해가지고 뭐 대추 던지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패백 귀찮다고 하시는 분도 계시네요. 아무튼 그래서 또 어떤 신부는 결혼할 때 패백 하면서 사진 찍어보고 그런 옷도 입어보지 언제 해보겠어 하면서 아쉬워한다고도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또 그런 생각은 없었어가지고 근데 또 패백을 하게 되면은 신부집에서 패백상을 준비를 해야 된대요. 근데 그것도 업체가 많긴 하거든요. 제가 대충 그냥 검색만 해봤는데 한 20만 원? 하면은 상 차릴 수 있더라고. 20-30만 원? 그런데 아무튼 그냥 약간씩 궁금해서 검색만 해보고 안 하기로 했으니까 안 했어요. 신혼여행은 여행사에서 하셨나요? 이러시는데 저도 그런 거 궁금했거든요. 플래너님한테 신혼여행 정했냐고 플래너님이 물어보시길래 안 정했다고 소개 좀 시켜달라고 했더니 여행사를 소개를 시켜주셨어요. 그러면은 그 여행사 직원분이 저한테 개인적으로 연락이 와요. 그래서 어디 가고 싶냐 해가지고 저희는 그냥 발리를 가고 싶다. 많이들 발리 가니까. 그래서 발리를 가겠다고 하고 그 다음에 하고 싶은 거 있냐고 물으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도 없는데요. 이랬어요. 그냥 단지 그 풀빌라만 좀 좋은 데 하고 싶다 해서 저희가 먼저 풀빌라를 검색을 했을 때 세인트 레지스가 괜찮아 보여가지고 세인트 레지스 하고 싶다 그랬어요. 근데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상품은 그냥 홈페이지용이고 상담을 해서 따로 거기서 예약을 다 해주거든요. 근데 부킹닷컴이랑 이런 데서 우리가 직접 검색을 해가지고 비행기 타고 가서 하는 게 더 싼지 아니면 여행사를 통해서 하는 게 싼지 견적을 받아봤는데 저희가 검색해서 한 거보다 여행사를 통해서 하는 게 훨씬 저렴했어요. 그래서 여행사를 통해서 세인트 레지스 예약 다 해주시고 선택관광도 그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건데 골라서 할 수 있는 건데 선택관광은 매일매일 하면 너무 힘들 것 같아서 그냥 선택관광은 2개인가 그렇게만 하고 선택관광을 안 해도 돈이 까지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냥 2개만 했어요. 그렇게
그렇게 해서 여행사에서 스케줄 다 짜줬어요. 왜냐면 그 여행사 직원분은 발리를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이거 재밌고 저거 재밌고 이거 하면 좋고 막 이런 거 설명을 다 해줘요. 그럼 뭐 서핑 좋아하세요? 이러시길래 뭐 한번 해볼까요? 이런 식으로 하려고 했다가 그냥 전 안 했거든요. 그날 가이드 그 인도네시아 현지 분한테 말씀드려서 취소했었는데 그냥 갑자기 하기 싫어가지고 그렇게 좀 추천을 많이 받아서 스케줄을 우리가 원하는 대로 짜줬어요. 결혼 바로 직전에 할수록 여행사를 통해서 하는 게 더 저렴하다고 하네요. 아, 어른들한테 예단. 그렇죠. 여러분, 예단 얘기 정말 중요한데, 옛말이지만, 뭐, 남자가 집을 하고 여자가 거기 혼수를 하고 이러잖아요. 근데 요즘은 집값이 워낙 비싸고 하니까 같이 집들을 하기도 하잖아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미 경제적인 상황이 둘이 합쳐져 있었어요. 왜냐하면 유튜브를 하게 된 것도 오빠 때문에 하게 됐지만 경제적인 게 완전히 거의 많이 합쳐진 거는 1년 전이었던 것 같고 이 작업실에서 그냥 살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고 둘 다 뭐 딱히 집을 갖고 싶다라는 생각도 안 했고 그래서 집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풀옵션으로 다 돼 있으니까 혼수도 필요가 없고 그래서 결혼을 한다고 했을 때 뭐 혼수 그런 것도 안 하게 되고 예단비를 여자 측이 남자 측에 주는 거잖아요. 이제 남자가 집을 했을 경우 그런 것까지는 아무튼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떡하지 하다가 우리는 집도 필요도 없고 그런데 그래서 우린 아는 사이잖아요. 엄마 아빠끼리. 그래서 엄마가 상견례 때 준비를 해가셨어요. 원래는 뭐 정식으로는 제가 찾아보니까 되게 신기했어요. 그 애교 예단이라고 뭔 함이 있어요. 거기에 무슨 귀게, 뭐 손톱깎이, 뭐 이런 게 들어있고 예단을 보낼 때에도 그냥 봉투에 주는 게 아니고 무슨 한지 같은 거에다 돈을 수표든지 뭐지 그걸 말아가지고 이렇게 비단 같은 천 같은 데다가 그거를 이렇게 어떻게 잘 포장을 해가지고 그걸 애교 예단에 같이 넣어서 함에 이렇게 시어머니 댁에 가서 이렇게 주는 거래요. 근데 이게 이렇게 복잡한 거야? 이랬는데 이렇게 해야 되나? 좀 고민이 되는 거예요. 다들 그렇게 한다니까. 그리고 그런 예단비를 보내는 봉투 이런 거는 한복집에서 준대요. 한복을 대여하거나 맞추거나 하면 한복집에 얘기를 하면 그 예단을 보낼 수 있게 그런 봉투를 싸는 그런 걸 준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복잡하고 귀찮다 하는데 그렇게까지 어려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랬는데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에이 또 우리 스타일대로 하면 되니까 뭔가 가벼운 마음으로 그랬다기보다는 상견례 때 그냥 일단 준비를 해가자 했어요. 원래 상견례 때 예단비를 주시는 분들도 있고 아닌 분들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엄청난 예법을 따질 수도 있고 그냥 그 집안의 스타일대로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상견례 때 식사를 다 하고 엄마가 남자분들이랑 먼저 나가시고 이렇게 하길래 제가 알고 있으니까 오빠도 나가자 이래갖고 그 방에 어머님 두 분만 남아 계시고 아버님들을 그냥 뭔지 눈치는 뻔하죠. 그래서 먼저 나가셨어요. 그래서 엄마가 그 예단비를 드렸죠. 그랬더니 어머님이 정말 받으셨다고 해도 뭐 그런 거 없는데 보통 받으면 절반 정도가 돌아온다고 하잖아요. 아니면 받았다가 전체가 돌아올 수도 있고 근데 정말 그 자리에서 그냥 어머님이 완전 하셨어요. 진짜 이거는 하면 안 한다. 이건 정말 그래서 저희 엄마는 챙겨 가셨다가 그냥 그대로 가방에 넣고 돌아오셨어요. 금액이요? 예단비라는 거는 그 집안에 그냥 형편에 따라서 하면 되는 거거든요. 제가 얼마를 했다고 해서 그거를 완전 여러분들이 기준이 삼지 않으시기를 바래요. 저희는 1,000원을 준비를 했었어요. 1,000,000원을 수표로 준비를 해서 엄마가 가셨을 거예요. 그랬는데 그냥 정말 하셨어요. 맞아요. 다들 거의 1,000,000원 하더라고요. 네, 1,000,000원들 많이 했다는 소리 저도 많이 들었어요. 근데 1,000,000원이 보통 가면 500만원이 돌아와요. 예단비를 왜 주냐면은요, 결혼을 하게 되면 그 집안이 서로 한 식구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제 여자 측에서 예단비를 주면은 500이 돌아오잖아요. 그러면 양가가 500을 서로 주고받은 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 형식인 거예요. 그래서 그 500만 원을 가지고 시어머니가 500을 받았으니까 그걸 예를 들면 실버라인이 형이 있거든요. 그 형 네 분한테도 돈을 줘요. 예단비로 이게 왔다. 너네 양복 하나 해 입고 뭐 이렇게 형수도 뭐 하나 해 입어라. 이런 식으로 돈을 조금 드리고 또 그 집안에 뭐 고모님들이라든지 뭐 이불 조금씩이라도 이렇게 약간 챙겨 드리거나 뭐 이런 것들로 며느리가 우리 집안에 들어오면서 인사치레로 내가 돈을 받았으니 시어머니가 그걸 잘 이렇게 집안 식구들한테 배분을 해서 선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예단비예요. 물론 친정은
남편 될 사람한테 그 돈을 받았다고 해도 식구들한테 인사를 보통은 안 하는 것 같아요. 시댁 식구들이 보통 하고. 저도 처음에는 어렵다 했는데 그냥 지나가고 나니까 그냥 그렇구나 했죠. 그래서 저희 시어머니 되시는 분은 안 받으셨기 때문에 시어머니의 주머니에서 그걸 이제 집안 행사를 해결하셨을 거예요. 근데 또 가만히 있기가 뭐해서 저희 같은 경우는 실버라인이 어머니께 좀 드렸어요. 그리고 저도 엄마가 좀 돈을 화폐가 돌아야 되잖아요. 다 카드로 긁게 하고 싶지 않아서 저도 엄마한테 좀 몇백을 드렸어요. 왜 여자 쪽에서만 그러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해보니까 왜 여자만 돈 줘야 되고 왜 그래야만 하지 이런 건데, 그러니까 원래는 남자가 집이라는 거를 이렇게 큰 거를 했을 때 그게 그렇게 되는 뭔가 그런 문화인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일단은 저희 어머니께서 안 받으셨잖아요. 그래서 요즘 또 안 받는 분들도 많고 다 보냈을 때 다 돌아오는 분들도 있고, 대신에 어머님이 또 한복을 해주세요. 여자 한복을 뭐 그런 식으로 또 다 주거니 받거니가 되더라고요. 저희 집은 그랬어요. 그러니까 처음엔 저도 좀 속상했어요. 뭔가 그런 원래 문화대로 생각을 하려니까 근데 남자 중심인 거예요. 나도 우리 집에서 가는데 왜 그래? 약간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시댁에서 어떻게 배려를 해주느냐에 따라 똑같아지더라고요. 그래서 무조건 여자가 많이 하는 느낌이 계속 든다 하면 이러면서 그냥 얘기를 해도 될 것 같아요. 보통은 비슷해져야 되는 것 같아요. 또 신랑 측은 신부 꾸민비를 주죠 하시는데 맞아요. 그래서 시어머니가 아가야 너는 꾸며라 하면서 그 뭐 메이크업비를 거기에서 조금 충당을 한다든지 아니면 어른들께 인사를 가기 위한 양장비를 좀 그걸로 산다든지 그런 식으로 또 주셔요. 근데 요즘 집을 다 안 하기 때문에 그런 예단비도 많이 이렇게 절충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집마다 다른 것 같아요. 저는 정말 내가 속상하다 싶은 게 하나도 없었어요. 저희 어머님도 필요 없다고 하셔서 저희도 안 했어요. 왜 이런 집 굉장히 많아요. 그럼 이불은 뭐예요? 그 이불이 뭐냐면 그냥 이거는 이제 또 아무리 반반한다고 해도 친정 엄마 마음에 엄마는 옛날 그 문화가 있잖아요. 그래서 시집을 갈 때 딸이 시집 가는데 이불을 하나 남겨두면 그 이불이 우리 며느리가 왔을 때 해준 거다 하는 게 남으니까 그냥 엄마 마음에 해주고 싶어가지고 그렇게 이불을 하나 했었어요. 근데 어머님이 원하셨고 그런 건 진짜 아니었어요. 근데 저도 이 집에 식구가 되는데 실버라인도 우리 식구가 되듯이 이불 하나 하는 거 괜찮겠다 해서 너무 이불이 예뻐 보여서 그렇게 했죠. 이불 비용도 하기 나름인데 저는 조금 좋은 거 해드렸어요. 너무 예뻐 보여가지고. 그럼 이불은 일반 이불이랑 달라요 하시는데 그냥 일반 이불집에서 해도 돼요. 그러니까 다 이불집이죠. 이부자리, 알레르망, 또 뭐가 있을까요? 백화점에도 많잖아요. 근데 저는 그 한복집에서 했어요. 방가이라는 한복집에서 이불도 같이 하더라고요. 근데 정말 이불이 너무 예뻐 보여가지고 저거다 하려면 저걸 해드려야겠다 해서 해드리고 싶어서 했어요. 결혼하는 게 이렇게 어렵구나. 근데 여러분 제 말이 너무 어렵나요? 저는 정말 결혼을 다 하고 나니까 하나도 어려운 게 아니었어요. 주변 언니들은 결혼할 때 백화점에서 많이 하더라고요. 네, 만약에 이불도 한 6, 70에도 할 수 있을 거고 100만 원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저는 솔직히 150에 하기는 했어요. 되게 좀 그냥 그 이불이 너무 예뻐가지고. 혼주 메이크업 어떻게 하셨냐고? 이런 것도 궁금할 수 있어요. 이거 되게 중요한데 결혼식 당일에 엄마들도 화장을 해야 되고 아버님들도 화장을 하는 경우도 있고 안 하는 경우도 있는데 요새는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저도 화장을 당연히 하잖아요. 근데 플래너님께 여쭤봤어요. 그러면 시댁 어머님하고 친정 어머님하고 다 같이 한 샵에서 하나요? 이렇게 여쭤봤더니 보통 나눠서들 많이 하신대요. 그래서 저희도 그러면 나눠서 할게요 해서 저랑 엄마랑 실버라인이랑 가고 저희 아빠는 진짜 화장하기 싫다고. 근데 제가 봐도 아빠 굳이 안 해도 될 것 같더라고요. 왜냐면 제가 결혼하는 홀이 조명이 되게 짱짱한 데도 아니고 그냥 정말 예배실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굳이 아빠 안 하고 싶다는데 안 해도 될 것 같고, 그리고 할머님을 저희가 시골에서 모시고 올라와서 저희 집에 할머니가 계셨어요. 그래서 저랑 이동하는 것도 생각해야 되니까 엄마랑 저랑 실버라인이랑 같이 가면 아빠가 나중에 할머니랑 이모랑 제 동생이랑 악기 싣고 이렇게 와야겠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시어머님, 시아버님이 너무 또 다행이게도 두 분이 이렇게 내비게이션 찾아서 어디 가시고 이런 걸 너무 잘하셔요. 되게 감사했죠. 그래서 이렇게 따로 했어요. 근데 그렇게 메이크업을 하고 하는데 그냥 같은 데서 할 걸 그랬나? 약간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하고 보니까 신부랑 같이 가는 가족들은 너무 오래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저 화장하는데 엄마도 되게 많이 기다렸거든요. 근데 엄마니까 그나마 엄마 화장할 때 막 엄마 뭐해? 막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엄마도 저 보러 올 수도 있고 막 그런 식으로 됐는데 만약에 시어머니 시아버지까지 저 때문에 많이 기다리셔야 됐으면은 안 그래도 샵이 막 진짜 엄청 미어 터져요. 막 신부들이 막 바글바글하고 막 시어머니 다 바글바글하고 막 나 신랑도 바글바글한 상황에서 같이 있었으면 좀 힘들었을 것 같아요. 기다리시느라 다들. 그런데 저쪽 혼주 메이크업 하신 다른 샵에서 하신 시댁 부모님들이 먼저 끝나셔서 결혼식장에 좀 먼저 갔고 저희는 거창이랑 광주광역시에서 올라오시는 분들이 일찍 도착하셨어요. 1시부터 식사를 할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시부모님이 먼저 도착하셔서 손님들 맞이하시기에도 좋았고 그래서 오히려 좋았어요. 그래서 엄마랑 저랑 실버라인이랑 같은 샵에서 하고 시댁 부모님은 다른 혼주 메이크업 샵에서 했는데 만족도는 다 똑같이 높았어요. 같은 숍에서 하는데 신부가 먼저 한두 시간 일찍 가면 상관없어요. 그렇긴 한데 또 뭘 생각해야 되냐면 어떻게 교통수단을 이동할 건지도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엄마 혼자 택시 타고 와 하기도 조금 그런 거예요. 엄마는 한복을 챙겨와야 되고 하는데 물론 뭐 제가 먼저 챙길 수도 있지만 그래서 그냥 셋이 이동하고 시부모님은 따로 차로 이동을 하시고 이렇게 했어요. 이런 게 오히려 더 궁금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동하는 거, 교통수단 막 이런 거. 웨딩 슈즈. 저 웨딩 슈즈가 뭔지도 몰랐고 신경도 안 썼고 안 했어요. 그냥 드레스샵에서 구두? 되게 베이지 색깔의 기본적인 구두를 주더라고요. 그냥 그거 신었어요. 반짝반짝한 거 아무것도 없었어요. 박람회 같은 거 가면 좋나요? 박람회 재밌지 않을까요? 근데 전 안 갔어요. 시간이 없어가지고 그냥 플래너님한테 다 맡겼어요. 스드메 비용. 저 스드메 거의 600이었던 것 같아요. 뷔페 가격은 그 식대에서 결혼식이 끝나면은 막 이제 혼주들하고 식사를 하잖아요. 그때 결혼식장에서 계산을 하시는 분이 오셔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현금으로 할 수도 있고 카드로 할 수도 있고. 결혼식장 비용은 제가 지금 상세하게는 지금 영수증을 봐야 되는데 꽃값이랑 진행비랑 세팅비랑 뭐 이거저거 다 해서 100만 원 조금 안 됐던 것 같아요. 되게 저렴한 데여가지고. 버스 대절은 시댁 쪽에는 대절을 하셨어요. 근데 어머님이 알아서 하셨어요. 언니 스튜디오 촬영할 때 간식은 뭐 가져가셨어요? 저도 그거를 플래너님이 준비를 하시면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날 새벽에 24시간 분식점에서 실버라인이 참치김밥, 치즈김밥, 샐러드 김밥 이렇게 하고 음료는 콜라, 포카리 이렇게 해서 김밥이랑 음료수를 준비해서 갔더니 중간중간에 먹게 되고 그냥 김밥 괜찮더라고요. 저는 원래는 그 청담점에서 어디 배달을 시켜서 좋은 거를 드려야 되나 했는데 막 그럴 정신도 없고 그냥 김밥 사갔어요. 언니 부부 되면 응가할 때 어떻게 해요? 하시는데 저희 지금 살고 있는 오피스텔이 보신 적 있겠지만 화장실 문이 아니에요. 거의 뭐 장롱문보다도 더 못한 문이에요. 그냥 싸요. 괜찮아요. 자연의 소리. 스튜디오 촬영 때 입는 드레스도 본식 드레스 고른 샵에서 선택하는 거예요? 네, 맞아요. 드레스샵을 한 군데를 정하면 스튜디오 때 입을 드레스도 거기서 고르고 본식 드레스도 거기서 골라요. 그러면 본식 드레스 입고 싶은 거랑 스튜디오 드레스 입고 싶은 거랑 다를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럴 걱정은 없어요. 그냥 보통 다니다 보면 이 샵에서 다 해야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들어서 그냥 다 하시면 돼요. 괜찮아요. 저희 새언니 스튜디오 촬영 때 엄청 정성 들여 간식 싸왔는데 스태프분들 거의 드시지도 않더라고요. 너무 과하게 할 필요도 없는 것 같아요. 트르님 김밥 굿굿. 네, 이거 엄청난 팁이네요. 맞아요. 좀 더 감사한 마음에 되게 꼼꼼하게 준비하시는 신부님들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근데 분위기를 보니까 그냥 스튜디오 실장님들도 얼른 찍고 그냥 이렇게 옷 갈아입고 신부가 옷 갈아입고 하는 동안 얼른 주워 먹고 또 얼른 찍고 그게 몸에 배셔서 또 막 정성스럽게 신부님이 싸우셨다고 막 세상 너무 이 정성스러운 거를 황송하나이다 이러면서 막 정성스럽게 먹을 분위기 자체가 안 돼요. 예산은 얼마나 잡으셨어요? 저는 사실 엄청 많이 들면 3,000이겠다 했어요. 근데 우리 3,000 들었나? 둘이 합쳐서 이래저래 3,000 좀 안 되게 쓴 것 같아요. 친구들 밥 사주고 그런 거 저런 거 다 해서. 아닌가? 스드메가 600만 원대? 근데 저희가 신혼여행을 돈을 좀 되게 많이 썼어요. 거의 8,900을 썼어요. 발리에는 뭐 물리아 리조트도 있고 스미냑도 있고 뭐 스미냑 아야나 뭐 이런 데도 있고 조금 더 저렴한 데는 잠바 아야나? 남바 아야나 뭐 이런 데도 있고 그런 리조트에서 풀빌라가 여러분 풀빌라가 아니라 풀빌라예요. 그러니까 내 빌라에 물이 있는 거예요. 저도 그런데 처음 봤어요. 마당이 있고 거기에 그 수영장이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뭘 하라는 거겠어요. 이제 패밀리로 와서 아기가 거기서 노는 거죠. 그래요? 응?
그래서 그런데 이제 풀빌라를 2박을 하고 그리고 거기에 그냥 스위트룸이 있어요. 건물 안에 보통 호텔 같은 룸이 있죠. 그래서 2박을 하고 한 박이나 2박을 스위트룸으로 그냥 옮기는, 그래서 비용을 조금 줄여서 한 2명이서 합쳐서 400만 원대 그렇게 많이들 신혼여행을 가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그냥 숙소를 옮기지 말자. 돈을 쓰자. 뭐냐면 혼수가 안 드니까. 그래서 풀빌라에서 풀 숙박을 한 거예요. 풀빌라에서 풀 숙박을 해서 돈이 그렇게 많이 든 거예요. 하루에 아마 1박에 거의 80만 원, 90만 원대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거를 이제 5박인가를 하니까 돈이 그렇게 나왔던 거죠. 근데 저는 그렇게 한 걸 절대 후회하지 않아요. 왜냐면 저희는 나가서 관광을 많이 안 하고 리조트에서 거의 하루 종일 있었기 때문에 안 아까워요. 수영 못하면 풀빌라 비추천인가요? 뭐 그런데 튜브 가지고 가서 물을 좋아하시면 수영 못하는 거랑 상관없죠. 풀빌라 최고 장점, 프라이빗함, 둘에게만 집중할 수 있음. 축의금으로 결혼 비용이 충당된다고 하는데 되나요? 하시는데 신라호텔 같은 데서 하는 거 아니면 다 남아요. 네, 솔직히 남아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저희한테 와주신 손님들한테 혹시나 신뢰가 될까봐 그게 조금 걱정이 돼서 말씀을 드릴까 말까 이렇게 되기는 하는데 보통 결혼식 하면은 이 표현이 너무 저렴하긴 한데 돈이 남죠. 결혼식 당일에 밥은 언제 먹냐고요? 아침에 거하게 국에 말아서 막 엄청 많이 먹었어요. 그리고 결혼식 끝나고 한 4시, 5시쯤에 먹었어요. 생각보다 부모님 쪽 손님들이 많이 오세요. 그래서 저희는 결혼 준비를 할 때 가장 중심을 맞춘 건 부모님이었어요. 부모님이 좋아하는 대로. 그래서 제가 돈을 스드메에 많이 썼던 거는, 스드메는 제 맘대로 할 수 있잖아요. 또 드레스 디자인도 그게 제가 원하는 스타일이기도 했지만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그게 또 어른들도 좋아할 스타일일 것 같다라는 생각도 솔직히 했어요. 그래서 스드메에 돈을 많이 쓰고 신혼여행에 돈을 많이 썼어요. 신혼여행은 정말 저희 맘대로 해도 되잖아요. 저희가 신혼여행에서 뭘 하는지 그거는 부모님이 진짜 상관이 없잖아요. 그래서 결혼식에 포커스를 어른들한테 굉장히 많이 맞췄죠. 저희 나름대로는 그래요. 혹시 어른들이 보시기에는 뭐야? 그럴 수도 있는데 저희 나름대로는 그랬어요. 신행 가면 양가 식구들 선물도 사와야 되나요? 뭐 사셨어요? 하시는데 저희는 뭘 샀냐면요, 알려드릴 수 있어요. 어떤 걸 사지? 하다가 엄마가 저한테 축의금에서 남은 걸로 꽤나 많이 챙겨주시고 실버라인 부모님도 좀 챙겨주시고 해서 신혼여행비 용돈도 주시고. 근데 제가 웃긴 얘기 해줄까요? 이건 사진을 삽입을 할게요. 실버라인, 그러니까 저희 시아버님이 신혼여행 잘 갔다 오라고 결혼식 끝나고 봉투를 2개를 주셨어요. 저한테 따로 주시고 실버라인한테 따로 주셨어요. 근데 그 봉투에 아버님은 그런 의미가 아닐 수도 있는데 편지까지 써주시고 용돈을 각각 이렇게 넣어주셨더라고요. 유진실 며느리 즐거운 신혼여행 되길 바란다, 이렇게 봉투에 안에 써주시고 돈하고 또 그 안에 편지를 또 좀 써주셨어요. 그랬는데 우리 시아버님께서 아들한테 봉투 겉에는 서은선 아들 신혼여행 잘 하고 오렴 그런 의미가 아니셨겠죠. 근데 제가 이 봉투를 보면서 오빠 이거 봐라, 나한테는 즐거운 신혼여행 되길 바란다 했는데 오빠한테는 신혼여행 잘 하고 오렴. 그래서 우리 둘이서 아들 화이팅, 그래요 아버님 화이팅 그랬어요. 아유, 이런 게 재밌네요. 수영을 잘하라는 의미일 수도 있겠고, 발리 가면 영어를 할 수도 있으니까 영어를 잘하라는 의미일 수도 있겠고, 뭐 그런 거죠. 아들 잘했나요? 선물 얘기 계속 할게요. 신혼여행 때 선물을 뭘 할까 고민을 하는데 양가에서 그렇게 돈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조금 괜찮은 걸 하고 싶다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저희가 대한항공이어서 제2터미널을 갔거든요. 명품 라인에서 좀 사야겠다 생각을 했어요. 솔직히 가방까지 해드리면 좋은데 어디를 갈까 좀 둘러봤는데 처음엔 루이비통 매장을 찾았거든요. 근데 제2터미널에는 샤넬이 있고 제1터미널에 루이비통이 있어요. 그래서 구찌를 갔어요. 구찌에 가서 막 이제 뭐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하잖아요. 그래서 얘기를 했죠. 저희가 사실 허니문을 가는데 양가 부모님께 선물해드릴 거를 찾아요 했더니 바로 보통은 양가 부모님께, 어머님들께 스카프를 많이 해드리고 아버님들은 벨트를 많이 해드려요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좋다고 한번 스카프 보자고 했는데 스카프를 보니까 사실 스카프는 정말 멋부리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 예쁘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스카프는 좀 화려하잖아요. 뭔가 흰 셔츠에만 예쁠 것 같고 그런 무늬가 없는 옷들에 해야만 할 것 같고 가디건에도 딱히 어울릴 것 같지 않고 좀
예쁘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머플러가 그 구찌 기본 무늬가 있으면서 다양한 색깔이 있어요. 그래서 스카프를 많이들 한다고는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양가 어머님들이 잘 쓰시기에는 머플러가 날 것 같았어요. 목도리 겨울에만 쓰더라도. 그리고 또 지금 겨울이니까. 그래서 그러면은 어떻게 목도리 해야 되지 했는데 그 구찌 매장 언니 말씀이 보통 허니문 가시는 분들은 양가를 똑같이 한대요. 색깔만 다르게 해서 똑같이. 그래서 그러면 엄마는 약간 하늘색빛, 저희 엄마 밝은 거 잘 어울리시고 시어머님은 좀 톤 다운된 색깔들 굉장히 잘 받으시거든요. 그래서 구찌 기본 그 색상 있죠. 그 약간 황토색 같은 브라운 같은 그런 색상을 시어머님 해드리고 엄마는 그 하늘색 빛의 밝은 그레이 톤 이렇게 양면으로 쓸 수 있는 그거를 그렇게 해드리고 아빠는 이제 벨트를 해드렸어요. 근데 벨트도 구찌 문양이 좀 티가 안 나는 게 있고 나는 게 있는데 그냥 한번 어디 저희 아빠 배가 좀 있으시거든요. 배에 그냥 구찌 발사하셔라 하면서 그렇게 벨트를 해드리고 시아버님은 똑같이 벨트를 해드릴까 하다가 좀 벨트를 안 하실 것 같아가지고 뭘 좋아하실까 진짜 고민 많이 하다가 양주를 좀 좋은 걸로 해드렸어요. 그래서 다들 만족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시어머니, 친정엄마 선물 머플러 정말 강력 추천해요. 비용은 거의 다 50만 원대. 머플러 벨트 다 50만 원대. 그래서 그렇게 돈을 쓰고 포장도 다 예쁘게 해주셔요. 그리고 우리 아주버님네 부부가 축의금을 많이 하셔가지고 또 신혼여행 갔다 오는 길에 아주버님이 한 분밖에 안 계시거든요. 그래서 좀 챙겨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형님 되시는 분은 에스티로더 갈색병 하나 해드리고 아주버님은 그 비오템의 옷무 세트가 있어요. 그 옷무 세트 그렇게 해줬어요. 결혼식 날 액세서리 어떻게 하나요? 샵에서 같이 하는 거예요? 따로 해요? 결혼식 날 드레스샵에서 귀걸이랑 티아라랑 다 준비해줘요. 그래서 예물 교환할 거 아니면은 반지 그냥 끼고 가면 돼요. 아무것도 준비 안 해도 돼요. 상견례 때 형제들도 갔어요? 저는 상견례 때는 부모님하고 저희만 있었어요. 상견례는 저희는 원래 아는 사이고 해가지고 그냥 식당을 잡아놓고 뭐 요새 보니까 뭐 여러 되게 유명한 곳에서 상견례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청담동에 가니까 상견례 하는 그런 식당 진짜 많아요. 근데 저희는 다 동네 사람들이잖아요. 동네 사람들? 그래서 그냥 저희 동네에 있는 괜찮은 한정식집을 찾았어요. 가격대도 그렇게 비싸지 않고 발산동의 마실이라는 한정식집에 2만 원이 좀 안 되는 그 코스면 충분할 것 같아가지고 그 저희가 6명이었으니까 18,000원? 뭐 그 정도짜리 22,000원인가? 뭐 기억이 안 나요. 아무튼 그 정도 가격대에 식사를 미리 예약을 해놓고 거기 룸이 있어서 룸을 잡았어요. 근데 거기가 엄청 조용한 곳은 아니에요. 왜냐면 룸 바로 밖에 또 식탁도 있고 해서 좀 시끌시끌한데 차라리 너무 조용한 것보다는 시끌시끌한 것도 괜찮다고도 얘기를 하는데 저희는 아는 사이니까 그래서 도착을 했을 때 저희가 너무 일찍 도착해갖고 먼저 가 있었고 실버라인 어머님, 아버님, 그다음에 실버라인 이렇게 왔어요. 그래서 이쪽에 3명, 저쪽 식구들 3명 이렇게 앉아서 인사하고 근데 또 되게 오랜만에 부모님들끼리는 뵈서 그래서 그냥 옛날 얘기하고 교회에 같이 지내왔으니까 교회 얘기하고 저희는 그냥 맛있게 밥 먹었어요. 그리고 뭐 별 얘기 안 했어요. 막상 결혼식 얘기 하나도 안 했어요. 그냥 어떻게 이렇게 가족이 됐네요 하면서 그렇게 밥 먹었어요. 그래서 상견례 진짜 안 불편했어요. 프로포즈 궁금하다는 말씀 많이 하시는데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는데 저는 4년 전 2014년에 편지하고 받았었어요. 프로포즈 하면 사실 반지, 목걸이 막 이런 것들 많이 상상하는데 그때는 실버라인이 뭐 솔직히 저한테 반지를 사줄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편지를 꾹꾹 이렇게 눌러 담아서 저한테 편지 주면서 이제 결혼해줄래? 했었는데 그거 아직 제 지갑에 넣고 다녀요. 근데 아직도 소중해서 지갑에 넣고 다니는 거 맞기는 한데 제가 지갑을 안 바꿔가지고 그냥 들어가져 있는 거예요. 옹알님한테 브라이더 샤워 받았을 때 기분 어땠냐고요? 저 진짜 개깜놀했어요. 제가 계좌를 붙일게요. 정말 개깜놀했어요. 상상도 못했어요. 제가 그때 표정을 보면은 뭐 무서운 거 있냐는 식으로 표정이 이렇게 무서워가지고 가거든요. 표정이 그렇잖아요. 정말 깜짝 놀랐어요. 왜냐면 그 브라이더 샤워라는 거는 사실 친구들이 결혼을 하고 아기를 낳고 이러면은 브라이더 샤워를 할 수가 없어요. 그 준비를 해야 되는데 가정이 있고 아기가 있고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겠어요.
쉽지 않죠. 그래서 저는 아예 브라이더 샤워는 나는 내 인생에는 없겠구나. 그래서 아 슬프다 이게 아니라 그냥 없겠구나 이랬거든요. 근데 뭐야 이건 해갖고 너무너무 깜짝 놀랐어요. 진심 눈물 펑펑. 연애랑 결혼의 가장 큰 차이점. 연애는 둘만 생각해도 되고 결혼은 이제 가족도 생각을 해야 하는 건 것 같아요. 내가 시댁이라는 가족을 더 생각을 해야 돼서 더 성가셔졌다 라고 생각하기보다는 그만큼 또 내 가족을 더 생각해주는 사람이 하나 더 는 거니까 똑같은 것 같은데 어쨌든 가족과 가족의 연결인 것 같아요. 남친이랑 남편이랑 달라요? 솔직히 오빠가 뭐가 달라진 거는 잘 못 느끼겠어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 집에서 밥을 먹고 여기서 밥 한 끼 대충 사 먹고 그리고 다시 집에 가서 자고 이랬는데 지금은 식사를 여기서 다 해결을 해야 하는 게 그게 가장 큰 변화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엄마가 반찬 이만큼 해주고 또 어머님이 갈비랑 반찬 막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그 반찬을 접시에 이렇게 축축축축 챙겨가지고 하루에 한 끼, 두 끼 그렇게 먹고 한 끼 정도는 피자 먹기도 하고 약간 빵 같은 거 구워 먹기도 하고 뭐 두 끼 다 그렇게 밥 먹기도 하고. 사회자 있었나요? 저희는 사회자 전혀 없이 예배로 해가지고 예배 집례를 해주시는 교수님께서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시기도 하고 교수님이시기도 하고. 오피스텔에 빨래 말리는 거요. 제가 실버라인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9시 30분에 빨래를 돌리고 11시에 빨래를 널면 해가 잘 들어와서 냄새가 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조금이라도 늦게 빨래를 돌리고 빨래를 널면은 냄새가 난대요. 그래서 9시 30분에 세탁기가 돌아요. 그래서 제가 늦게 자니까 막 12시 이렇게 일어나거든요. 그러면은 항상 세탁기가 쿵쑥쿵쑥 이러고 있어요. 잘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좀 이제 하고 해주고 싶은데 자꾸 먼저 해요. 전 좀 천천히 하는데 너무 급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살림을 안 하는 게 아니라요. 저는 좀 천천히 하는 타입인데 먼저 해버려가지고 제가 배려를 해줄 시간을 주지를 않아요. 정말 이기적인 거죠. 근데 저는 그런 건 있어요. 실버라인이 저 막 계속 작업하는데 저 그 웨딩 브이로그 자꾸 생생되는 것 같아서 좀 그렇긴 한데 정말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 모자이크랑 막 이런 거 하는 게 되게 엄청 짜잘짜잘하게 손이 많이 가요. 근데 그런 거 혼자 새벽 6시 반인가 아침 7시 다 될 때까지 편집을 하는데 실버라인은 잤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저는 막 되게 나 일하는데 혼자 그런 마음이 또 들진 않아요. 그래서 낮에 막 일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제가 편집하고 하는 동안 저 막 얼른 편집해야 되니까 옆에서 먹을 거 만들어서 막 이렇게 밀어서 주고 약간 우리 엄마 같아요. 갑자기 장모님한테 마주스 만드는 것 좀 어떻게 하는지 물어봐봐 이러는 거예요. 마살까? 이래요. 제가 매일매일 여태 아침마다 마주스를 먹었는데 이제 결혼을 하고 마주스를 못 먹으니까 본인이 마주스를 해가지고 저를 먹이려고 마음이 너무 고맙잖아요. 근데 아무튼 편집을 하고 하면 먹을 거 막 들이밀어주고 또 빨래 할 거 있으면 빨래하고 드라이 맡겨야 되면은 혼자 막 드라이집 세탁소 알아봐가지고 밖에 나가서 드라이 맡기고 찾아오고 오늘은 좀 제가 미안해가지고 나가서 식빵이랑 햄 슬라이스랑 이런 거 사오려고 했거든요. 근데 어제 옹알이랑 엽떡을 먹어가지고 갑자기 빵을 사러 갔는데 배가 너무 아픈 거예요. 내가 정말 처음으로 장을 봐오려고 저는 이제 세수도 하고 했으니까 내가 사올게 해가지고 잠옷 위에 패딩을 입고 바지를 입고 파리바게뜨를 갔어요. 근데 진짜 배가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가지고 얼른 식빵 하나만 딱 사가지고 얼른 올라왔어요. 그래서 오빠가 커피는 이러는데 오빠 미안해 내가 너무 배가 아파서 못 사왔어. 그래서 화장실 들어가고 얼른 볼일을 봤거든요. 그리고 그냥 우리 빵만 구워 먹을까 이랬더니 다시 내가 햄 사올게 이러고 나가가지고 햄이랑 또 사왔거든요. 또 저 막 편집하고 그러니까 이게 제가 막 편집을 하니까 옆에서 부엌일이랑 이런 걸 어쩔 수 없이 살림을 해요. 일이 제가 몰려 있으니까 그렇게 살림을 하니까 얼마나 사람이 피곤하겠어요. 그래도 편집을 하고 있으면은 오랫동안 일을 할 수 있거든요. 어쨌든 빨래 널고 막 왔다 갔다 하고 장 보고 막 재활용 쓰레기 하루에도 몇 번씩 갖다 버리고 이러면은 몸이 피곤해지거든요. 근데 편집은 그렇게 몸이 피곤하진 않아요. 눈이 피곤하고 좀 정신적으로 피곤해서 그렇지. 그래서 이제 실버라인이 한 12시쯤 되면은 이분은 타임이 와요. 졸려가지고 지금 잠이 좀 깬 것 같은데 그럼 막 올라가서 막 이렇게 자야겠다고 그러거든요. 그럼 나는 일하는데 잘 거야. 제가 막 이래요. 그러면 아니야 이러긴 하는데 전 그거 농담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올라가서 자요. 그럼 막 코 고는 소리가 막 엄청 들려요. 그러면 조용히 이제 이어폰을 꽂아서 저는 그냥 편집하는데 이어폰을 끼고 이제 편집을 하죠. 그러면 실버라인 6시간 동안 계속 자고 저는 계속 일해요. 근데 그게 그렇게 막 서운하거나 전 그렇진 않아요. 오늘은 갑자기 쌀을 끓이는 거예요. 그래서 죽을 만드나 이러고 봤더니
블로그에 냄비밥 하는 방법 이렇게 찾아가지고 냄비밥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저도 이제 살림을 해요. 왜냐면 이제 온에어 채널은 실버라인이 편집을 하니까 실버라인이 편집하는 동안에는 제가 살림을 하겠죠. 근데 정말 신기한 건 그 룸메이트를 실버라인이 다 편집을 했거든요. 근데 너무 이상한 건 저는 막 편집을 하고 기획안 쓰고 그러고 있으면은 실버라인은 오전에 일어나서 편집을 다 맞춰놓고 그 저기 발리에서도 뭐 혼자 짐을 싸고 그러고 있어요. 제가 속도를 쫓아갈 수가 없어요. 이게 저도 진짜 하고 싶거든요. 제가 일부러 정말 여러분들 오해를 하시면 안 되는 게 제가 진짜 널브러져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참 이상해요. 좋아하다가도 지치는 게 살림이에요. 제가 봐도 지금 딱히 실버라인이 살림을 좋아해 보이진 않아요. 그냥 해야 되니까 하는 거예요. 좋아하지 않아요. 저도 그걸 같이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저도 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도 해보려고 장 보는 거 해보려고 그 식빵이랑 사오려고 했는데 배가 아파가지고 그냥 올라왔다니까요, 여러분. 식빵만 얼른 사가지고. 언니 빨래 해준다는데 속옷 안 민망해요? 네. 속옷 왜요? 혹시 그런 거? 여자들 팬티 속옷에 분비물 이런 거? 저는 원래 어릴 때부터 속옷을 입고 저 팬티 라이너를 안 쓰거든요. 쓸 때도 있는데 그러면 분비물이 속옷에 묻잖아요. 그런 어릴 때부터 속옷을 화장실에서 벗고 물로 이렇게 씻어야 항상 그 다음에 빨래통에 넣어뒀어요. 그렇게 해요. 그것 때문에 물어본 거 아니에요? 아닌가? 나 혼자 오버했나? 내 분비물 거봐 이런 거 궁금하다니까? 오버 아니야 이런 거 궁금해. 봐봐 맞아요 하잖아. 봐봐. 속옷이 민망한 건 아니지 다들. 그래 내가 눈치가 빠른 거라니까 실버라인. 그래서 저는 제가 빨아둬요. 왜냐면 또 그런 거 오래 냅두면은 안 돼요. 그리고 그런 거는 세탁기에서 돌린다고 해서 깨끗하게 지워지지도 않고 엄마가 저 그렇게 가르쳐줬어요. 그런 거는 그냥 미리미리 씻어놓는 게 더 좋다고. 그리고 그런 신체에 대한 그런 거는 남편도 알아야죠. 여자 속옷은 그냥 샤워하면서 바디워시로 빨아버리는 것도 좋아요. 오 그거 진짜 꿀팁이다. 근데 여기 그렇게 빨면 냄새가 나가지고 좀 그래요. 차라리 저는 저녁에 이제 팬티를 물로만 이렇게 해서 좀 냄새가 나더라도 빨래 바구니에 이렇게 널어 놓으면은 그 다음날 9시 30분에 실버라인이 세탁기에 구축구축 돌려가지고 그래 해가 좋을 때 널어놓으면은 제가 물로 빨아가지고 빨래바구니에 잠시 걸어놨던 게 냄새가 나더라도 다시 세탁을 하면서 9시 30분에 세탁기가 돌아가면서 냄새가 안 나게 잘 마르더라고요. 빨래를 매일 하세요? 빨래 오늘은 안 한 것 같은데? 해가 좋은 날만 빨래를 하는데요. 아니 근데 제가요 여러분 저도 진짜 살림을 하고 싶거든요. 근데 이거를 할 수가 없는 게 제가 이거 빨래 돌려야겠다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그럼 실버라인이 진짜 단호하게 안 돼 이래요. 왜 그냥 해가지고 지금 돌리면 괜찮아. 안 돼 냄새나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알았어. 이렇게 약간 쭈구리가 되면서 제가 못해요. 그리고 제가 좀 이렇게 치워보려고 아까도 저희가 식사를 마치니까 8시 40분 이런 거예요. 그래서 변명이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막 얼른 먹고 치우려고 그릇을 막 챙기고 있을 때 실버라인이 하지마, 얼른 씻어. 이러는 거예요. 알았어. 이러면서 세수하고 양치하고 방송할 때 막 고춧가루 끼고 이러면 안 된다고 엄청 검사하거든요. 막 그냥 씻어. 아니 이거라도 씻어. 이래가지고 뭐 저 씻고 막 그냥 이런다니까요. 그리고 뭐 막 설거지 뭐 이런 거 하려고 제가 약간 만지작 해요. 그러면 됐어 이렇게 하니까 여기는 내가 있을 곳이 아닌가 이러면서 그냥 전 조용히 이렇게 편집을 하죠. 그냥 그거 빨리 편집해 이래요. 네 이러면서 한다니까요. 어떻게 보면 저를 약간 돈 버는 기계라고 생각하는 걸지도 몰라요. 여러분 제가 널브러져 있는 게 아니에요. 오해하지 말아요. 실버라인 자꾸 착하게 실버하인 그런데 그게 아닐 수도 있어요, 여러분. 제가 지금 브이로그를 찍고 있는데 좀 이상한 거예요. 자꾸 내가 너무 놀고 먹는 애처럼 보일 수도 있겠다. 그래서 자꾸 브이로그 찍으면서 실버라인이 냄비밥 하고 있는 거 찍어요. 냄비밥을 하네요. 그래놓고 조금 그림이 안 나오는데 해가지고 카메라 다시 들이대고 여러분 저는 편집하고 있어요. 이 말을 꼭 넣는다. 여러분 저는 편집하고 있어요. 왜냐면 또 나 아무것도 안 한다고 할까봐 이게 또 그 영상이라는 게 실제와 좀 너무 이게 실제로는 뭘 하더라도 이게 영상을 또 그런 부분을 안 찍다 보면은 저는 진짜 놀고 먹는 애처럼 보일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막 혹시 밥을 차린 것도 실버라인이 다 차렸지만 너무 실버라인이 차린 것처럼 이렇게 보일까봐 제가 꼬막을 더 꺼내왔어요. 내가 꺼내왔어요. 이렇게 한마디 조금 더 하고 자막으로 한 번 더 눌러주고 막 이렇게 된다니까요.